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5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기준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금요일은 이성웅 이사가 이제 해줬었는데 네. 개인적인 일정으로 좀 시간이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또 흔쾌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뭐 항상 불러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요일인데 주가가 지금 파란불이라서 이게 흥은 안 나지만 네네. 그래도 우리 국내적으로는 여러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어떤 테마와 시장 분위기를 좀 짚어주는 이슈로 좀 잡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글로벌리 매크로 이슈를 먼저 짚어보고 저희 자체적인 모멘텀을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상하이 쪽에서 또다시 고민을 던져줍니다. 이럴 것 같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재봉쇄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미국발 변동성 때문에 조금은 체력적으로 약해진 상황에서 중국에서 또 상하이 재봉쇄, 뭐 공장을 닫다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들이 뭐 테슬라도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증시의 충격이 좀 커질지 일시적일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한번 부전을 눌러볼까요? 자, 네. 하나, 둘, 셋. 이게 이제 정과 반인데 어떤 의미에서 정을 들어주셨는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현재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일시적인 이유는 지금 이제 상해 봉쇄로 인해서 주가 지수의 영향은 지금 현재 이제 오늘자의 발표로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 6.4% 전년비 상승했다고 했는데 부합됐다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에서 지금 이제 보합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상해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상해 봉쇄 건은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밀고 있는 것들은 외국인 매도거든요. 예. 최근에 저번 주 목요일 날인가 그때 이제 금요일 날, 수요일 날 12,000개 외국인이 매도했던 거를 어제 지금 현재 다시 12,000개 매도하고 5,000개를 매수했는데 다시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2,000개 매도로 가고 있고 주가 지수, 주식시도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한 1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핵 이제 핵실험 거 이슈에 의해서 그런 아직까지 이벤트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벤트까지는 우리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의 총 시가총액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돌고 돌아서 2,450조더라고요. 2,450조. 네, 코스피가 2,100조고 뭐 코스닥이 300조 정도 되는데 이게 시총으로 따지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옛날에 애플은 2,900조가 됐고요. 거의 3,000조가 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딱 2,500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뭐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을 작년에 뭐 3,500조라 그러는데 네. 지금 현재 2,500조 중에 외국인들이 27.5%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678조를 들고 있는데 이제 과거에 30% 이상 갔다가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고 뭐 네. 이게 25%도 갈 수 있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악재, 북핵 이슈라든가 미국의 CPI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도했다가 다시 추매 매수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으로 정으로 들었습니다. 그 시총 얘기를 하니까 탁 와닿는 게 2,450조로 가시잖아요. 네네네. 러프하게 보면은 지금 2,600조니까 1포인트당 한 1조씩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시장이. 그럼 지금 32포인트가 빠진다는 거는 하루에 30조가 날아가는 건데 그만큼의 충격인가라는 고민도 좀 하게 되네요. 네네. 이렇게 또 생각하니까 뭐 시장을 바라보는 키도 생기고 근데 제가 이제 반을 들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재봉쇄에 들어가면서 다시 또 이제 완화시킬 거는 같아요. 근데 추세적으로 완화적인 기조를 갖고 가겠냐라는 그런 불신이 생길 것 같아요. 이번에 다시 한번 재봉쇄를 하다 보니까 공장을 돌리려고 했더니 다시 재봉쇄해버려? 그러면 안 그래도 공급망에 대한 그림을 아주 힘들었지만 6월부터는 그래도 전면적으로 개방을 한다라는 이슈에서 중국에 대한 수요라든지 중국이 이제 가로막혔던 공급망이 풀려가면 그래도 8월까지 보면은 물가가 내려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재봉쇄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긴축의 압력이 더 커지고 그러면 달러화가 더 강해지지 않겠냐. 그러면 일시적일 수 있다고는 보지만 제가 보는 일시적은 2달에서 3개월 정도는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반을 들었어요. 저는 조금 이제 아이러니하게 생각했던 게 네. 봉쇄를 하면 만약 중국 시장이 봉쇄를 하면 저번에도 뭐 한 달 봉쇄라고 미주 봉쇄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반발이 심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었고 이제 맞아요. 나가도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종세를 한다 그러면 반발이 너무 심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서는 그게 당연한데 네. 중국에서는 그게 가능하겠냐? 중국이 워낙 통제를 잘해버리고 그전에는 이제 SNS가 없고 지금은 이제 SNS가 너무 발달돼 있고 SNS로 저번에도 차단하던데요? 그러니까 차단하는데 이제 그 천안문 사태나 이런 것들은 막아주면 그때는 과거였고 그건 그렇죠. 예전보다는 조금은 오픈돼 그렇죠. 있죠. 예. 모든 전 세계로 순식간에 이제 위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요번에 이제 봉쇄 조치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제로 코로나를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이 너무 그냥 봉쇄만 일관하다가는 자기들도 알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재봉쇄해야 되네?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방이 취했던 정책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메이저님 그렇죠. 저는 생각이겠네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일본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로 해서 어. 이제 봉쇄 이제 제로 코로나는 어려운 것 같고 불가능한 그렇죠. 얘기잖아요. 어차피 0이 되기는 불가능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거의 뭐 마스크에 대해서 네. 많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제로 코로나는 아니잖아요. 위드 코로나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수치가 우리도 지금 현재 꽤나 올 초부터 이제 봄부터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전환한 지가. 그래서 그들도 중국도 아마 전환을 하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백신의 효과가 있지만 중국은 그렇죠. 이제 백신의 효과가 없다. 물백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망자가 늘어나서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런 저는 일이 그렇게 있죠. 정책 전환만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이제 봉쇄 조치가 뭐 순식간에 180도 바꾸는 거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직관적으로 중국에 대한 불신이 있다 보니까 반대 의견을 냈는데 네.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수순일 수도 있겠다. 네, 네. 그러면 합을 한번 이런 정도로 한번 결론을 이끌어 볼까요? 네, 미국 우리 시장이 지금 중국이라든가 이제 미국의 CPI 지수를 앞두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낙폭이 축소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주식 시장을 팔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관망하면서 지금 현재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관망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내 이슈인데요. 뭐 국내 이슈이긴 하지만 글로벌한 이제 모멘텀이기도 하죠. 모빌리티, 특히 현대차가 강남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첫 실시했는데 사람이 타 있긴 했지만 사실 자율주행 4단계, 4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진짜 그냥 혼자서 운전하는 거잖아요. 네네. 되게 놀라운 소식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그나마 하락장에서도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과 아이디어들이 이제 넘쳐나고 있는데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질주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면 정이고 조금은 이르다라고 하면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둘 다 정이네요. 그렇죠. 뭐 기댈 게 이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자율주행하면 이제 사실 미국은 자율주행하면 테슬라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도 사실 자율주행하면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기, LG노태 그다음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주식은 안 가고 사실은 그 외에 이제 중소형 단에서 라닉스는 1,000억도 안 되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는 모트렉스는 굉장히 좋게 보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자율주행과 엮여 있지만 이게 무증 효과가 있습니다. 노토스가 무증 때문에 지금 현재 뭐 10배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이 주식이 지금 현재 한 주가 2주에 무증을 때렸기 때문에 실적 단에서 사실은 모트렉스는 자율주행 관련 이제 계기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HDI 부품도 만들고 그래서 납품을 하고 있고 5천억 이상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무증을 하면서 이게 주식수가 지금 현재 이제 분할된 것처럼 낮아졌고 그 효과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거고. 네, 그래서 모트렉스는 계속적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그 외에 옛날에 칩스 붙으면 올라갔듯이 사실은 저도 이제 몇 종목은 있기는 한데 이제 추천드린 실적이 되는 주식들은 지금 안 움직이고 있고 실적이 없는 그런 단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로봇 관련주도 하루 이상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테마가 이틀 연속 안 가기 때문에 오늘 뭐 관련주를 쫓아가기보다는 안 가는 주식을 차기로 올라갈 다음 기회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랑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 그걸 대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시청자분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율주행 이슈 그냥 하루짜리인가 아닌가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하루짜리라기보다는 좀 나중에 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테마적인 측면에서 미리 네. 좀 선점해놔야 되는 종목을 좀 발굴하는 단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저도 이제
실적이 되는 회사들, 매출액이 나오는 회사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대부분 지금 상단에 있는 회사들은 매출액이 뭐 100억, 200억밖에 안 나오는 회사들이고요. 지금 그러면 어떤 기업을 좀 집중? 사실은 저는 이제 모트렉스를 제일 좋게 보고 모트렉스. 1위로 팝으로 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회사들이 한국 단자거든요. 한국 단자. 예, 근데 이게 거래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상 이쁜 것들이 이제 캠트로닉스나 MC넥스가 MC넥스. 드림텍과 캠시스, 옵트론텍. 아까 뭐 전 출연자가 말한 것처럼 옵트론텍까지 해서 한 5, 6 종목은 실적이 되고 그다음 수순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다음에 나중에든 무증을 할 수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모트렉스도 이제 무증, 그러니까 실적이 되기 때문에 무증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외의 기술들 아까 한국 단자라든가 캠트로닉스, MC넥스는 무증을 할 수 있는 자본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앞으로도 자율주행에 엮여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의견이 비슷해서 저도 이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좀 고민인 게 이게 당장 우리가 실생활에서 바로 전기차도 사실 보급까지가 엄청 오래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율주행은 사실 법령 개정까지도 많이 이제 네. 시각이 필요한데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본 건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좀 밀어붙이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어저께 조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와 다르게 자율주행은 사실은 법률과 관련된 그리고 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변화나 규제 쪽이 좀 크게 바뀌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국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서울시에서 조금은 더 손을 잡고 가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당장 오늘 하루는 조금 뭐 올랐다가 빠지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이라는 이슈를 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어제의 하루였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거는 또 다시 한번 봐야겠지만 어떤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밭을 이렇게 조금 잘 일구어주는 그런 느낌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정을 들었고요. 아까 뭐 종목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들의 얘기를 조금은 정리해서 합을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 그다음 미래를 위해서 이제 자율주행 주는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종목에 지금 현재 하루짜리 테마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상단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이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으로 해서 살펴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지금 BTS의 신곡이 아마 지금 나왔을 겁니다. 1시에 not come yet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BTS뿐만 아니라 에스파까지 이제 컴백이라든지 신곡을 발표하면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관에서는 엔터밖에 없다라는 얘기들도 막 소위 말해서 사모으고 있는데 엔터주 역시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면 정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만큼 다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면 뭐 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정입니다. BTS 오늘 아미분들은 뭐 KBS부터 MBC, SBS 다 뭐 뮤뱅부터 다 지금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주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 재반 상황이 엔터주에 조금은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제가 엔터주 중에 이제 좋게 보는 종목들이 이제 물론 뭐 음원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지금 요번 주 주말에 지금 범죄도시가 지금 960만이니까 그러니까요. 주말 지나면 1000만을 돌파할 것들 이런 단순한 영화가 1000만을 돌파할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아직 못 보시면 1000만 빨리 어떻게 가서 이번 주 주말에 보시죠. 이번 주에 제가 플러스 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콘텐트리 중앙이 이제 그래서 지금 상승하다가 지금 장이 밀리면서 조정받았는데 계속 상승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은 이제 1000만 이하와 1000만 영화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 번째 1000만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1000만 영화가 이제 된다 그러면 범죄도시가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해서 CJ ENM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콘텐트리 중앙, CJ ENM뿐만 아니라 사실은 음원 관련 주들이 저는 지금 현재 에스파 뭐 밀리언 셀러로 이제 예고되고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SM
그다음에 YG엔터, JIP, 그다음에 이제 DOU까지. 그래서 네 종목 보시면서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RBW라고 마마무 소속사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아직까지 보유수 물량이 아직 한국투자증권에서 20만 주 남아 있더라고요. 그게 매일같이 하루에 10,000주씩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달 말 되면 다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도 저점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지금 물가 문제, 뭐 긴축 문제, 소비가 둔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결국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쪽, 거기다가 무조건 매출이 발생하는 쪽, 그동안에 매출이 없었다가 100%, 200% 매출이 늘어난 쪽은 엔터.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영화관이라든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 억눌렸었던,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가능하면서 갔었던 쪽이 기대는 했지만 당장 실적이 안 나오다가 아니면 이런 이벤트가 없다가 점점점 가시권에 들어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도 될 수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도 별로 없다 보니까 엔터주나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콘텐츠의 중앙이라든지 컨텐츠들의 어떤 전성시대는 아니더라도 대안주 아니면 방어주가 오히려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엔터만한 게 없다. 가격 정가가 이미 지금 영화 티켓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도 범죄도시가 2가 1,000만이 넘는다는 거는 물론 이제 흥행의 기준이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피 곱하기 Q 하면은 예전에 1,000만 원은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보면 또 엔터만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얘기는 많이 주셨는데요. 아까 종목 디어유, 뭐 컨텐츠리 중앙, 아까 마마무의 손 꼽는다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디어유를 디어유. 많은 사람들이 디어유가 뭐냐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어유는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은데 손 디어유 이렇게도 얘기하시는데 주가 안 좋을 때는 그렇죠. 딘다 그러는데 또 띠어유라는 사람도 있고. 띠어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SM이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네. JIP가 2대주주고 그러는데 맞아요. 이게 이제 SNS거든요. 그 연예인과 그 개인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연결 통로이고 여기에 이제 셀럽들이 참가하고 스포츠 선수가 참가하고 여러 사람이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상장 후 보호회수 물량 6개월 물량이 다 소화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연기금을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더라고요. 기관들이 다시 재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에서 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물릴 밑에 자리는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산다 그러면 5만 원 이상 6만 원까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디어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디어유 상장할 때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네. 뭐 상장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좀 말 그대로 약간 충청도 사투리로 디어유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띠어유가 되도록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슈의 결론을 좀 이끌어 봤고요. 주말이고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필승 종목까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그 핫했던 종목인데 이제 그래요? 공매도로 인해서 이제 공매도 1위도 되기도 했던 주식이고 북한에서 금강산 관광을 한다 그러면 올라갔던 주식이고 그랬는데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빠졌던 주식인데 근데 이제 대북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북 관련주가 아닌 종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이름은 이제 아난티라는 종목인데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금강산에 있는 아난티 리조트를 500억을 이제 상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상각하는데도 실적이 2020년도, 21년도에 2,200억에 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난 회사예요. 작년에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흑자가 났느냐라고 보면은 이 회사는 지금 아난티 남해, 아난티 코브, 아난티 코드 그래서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부산 기장군의 오시리아 관광 빌라주 드 아난티라고 이게 이제 분양을 하는데 8,000평에다가 이제 5월부터 분양했는데 70% 분양이 됐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내년 초에 이제 완전 분양하고 아직 실적에 포함이 안 됐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2022년에 3,200억에 1,100억의 매출이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여기 아난티 그 부산 기장군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내년에 가평과 제주도에서 이제 여기 세인트 골프장이라고 있거든요. 36골짜리 거기서 리노베이션해서
다시 분양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현재 그 부산 기자내에서 분양한 거를 하면 내년에는 1조 매출에 4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사보신다면 이제 대북 관련주가 아니고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로, 그다음에 리조트 관련주로 보시면서 국내 1위의 레저 플랫폼 회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완전히 바뀌었고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고 아직도 대북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잘못된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 주식은 매수가를 이제 8,500원에서 8,700원까지 현재까지 매수하시면서 목표가는 15,000원까지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7,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계속 줄고 있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고 대부분 8,700원의 전환가가 있고 7,000원짜리 전환가는 대부분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바닥을 다졌고 이제 상승, 오늘 같은 날 올라가는, 장이 빠졌을 때 올라가는 주식은 장이 올라갈 때 더 세게 올라가더라고요. 네. 지금 바닥을 다져서 골든 크로스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저점에서 꾸준히 매수를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혹시 무료 방송 있을까요? 네, 오늘 무료 방송을 할 겁니다. 이제 아, 아난티에 네. 대해서 뭐 더 자세히 얼마까지 왜 가야 되는지 실적도 한번 디테일하게 따져보고요. 최근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뭐 해인도 그렇고 네. TPC도 그렇고 올랐다가 네. 조정받고 있고, 어제 이제 쌍용 정보통신이 이제 시간으로 뜨고 상을 치고 그러더라고요. 예. 오늘도 올랐다가 밀렸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 추가적인 설명 4시부터 조기준 대표 검색하고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